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일본이 최고라는 부모님 때문에 한국으로 부모님을 초대했다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IT 관련 전공을 배우고 직장인이 된 테일러라고 합니다. 한국은 최근 몇십 년간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버블 경제의 붕괴 이후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나라의 격차는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이제는 일본을 찾는 외국인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부모님은 20년 전의 기억만으로 일본과 한국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공을 선택할 땐 직업도 고려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매년 변화하는 다양한 IT의 트렌드가 눈에 보였고, 과학이 발전에도 꼭 필요한 분야라 생각해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유망한 직장을 찾아보면서 미국이 아닌 유럽권이나 아시아에 눈을 돌리게 되었죠. 거기엔 전공 교수님들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IT 업계의 강국에서 경험을 쌓고 오면 미국 내에서도 입지가 탄탄하다더군요.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IT 발달이 더딘 나라에서 지금까지 대학에서 배운 걸 익히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였죠. 결국 미국 내의 크기보다 좀 더 젊을 때 세계의 흐름을 익히고 오는 게 낫다는 전공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했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재취직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방면에 알아본 결과 유럽이나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이 비슷한 환경을 지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기술력이 높고 생활하기도 좋으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제가 가야 할 나라는 단 한 곳밖에 남지 않더군요.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IT 강국이라고 전공 수업에서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졸업하기 전까진 솔직히 제가 가고 싶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IT 관련 업무가 많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이죠. 학점도 높아 교수 추천으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에도 인턴으로 취직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참고할 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취직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미국 내 기업들과 한국 기업을 비교해보니 제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는 당연히 한국이더군요. 한국은 빠른 인터넷 덕분에 업무 속도가 미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어요. 많은 걸 배우고 싶고 궁금증이 많았던 저는 정해진 시간만 근무하는 미국의 업무 환경이 적합하지 않았죠. 특히 한국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될 때까지 며칠 밤을 새우는 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제가 원하는 학점을 얻기 위해 밤을 새우는 게 익숙했고, 그런 성격이 한국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검토했을 때 한국이 제 첫 직장으로 적합한 나라라고 생각했고, 여러 곳에 지원서를 냈는데 모두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었죠. 한국에서 원하는 건 대학교 학점과 외국어 능력이었는데 전 두 가지 모두를 충족했거든요. 물론 한국어 실력은 다소 부족했지만 그런 걸 뛰어넘을 정도로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는 게 가산점으로 작용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졸업이 코앞에 닥치기 전부터 취업을 준비한 덕분에 졸업과 동시에 한국 기업에 취직할 수 있더군요. 졸업할 때 대부분 학생들은 취직 전이라 저처럼 취업까지 성공한 사례는 드물었어요. 그래서 졸업생 대표로 축사까지 했는데 그게 부모님의 자랑으로 제가 대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직했다는 걸 아시기 전까지요. 저는 되도록 부모님이 제가 한국으로 가는 걸 늦게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취직했다는 걸 말씀드렸지만 어디인지 궁금해하셔도 별도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난 이후 몇 년 동안 일본에서 생활하셨어요. 물론 저의 기억 속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앨범에 있는 사진을 보면 뒤에 살쯤에 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부모님이 일본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하실 때는 항상 즐겁고 하나의 자랑거리인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20년 전 일본은 아시아 강대국으로 미국과 견주었을 때 오히려 편리했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특히 가전이 뛰어나 세계 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기술력이 상당했기에 부모님의 회사 경력에도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하셨죠. 그랬기에 되도록 한국에 가는 걸 늦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말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뻔했거든요.
더군다나 부모님은 일본에 몇 년 살면서 가까운 한국도 몇 번 가봤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그때마다 일본과 가까운 나라지만 일본에 비해 훨씬 발달이 덜 되어 있고 교통편도 불편해서 굳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도 하셨죠. 하지만 사실 저는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최근에 일본과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일본보다 뒤처져 있다는 부모님의 말을 공감할 수 없었죠.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기억나진 않지만 부모님께 들은 뒤에 살 때의 일본 추억을 되살리고 싶었어요. 워낙 좋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듣던 것처럼 일본에 가면 그때 기억들이 자연스레 되살아날 거라 여겼죠.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OFANT 20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계셨던 곳은 번화가가 아닌 외곽이었는데 예전에 없던 집이 생겼을 뿐 전체적인 느낌이 제가 찍은 사진 속 배경과 동일하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다르게 생각한다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과거 속에 머물고 있는 느낌이었죠. 지하철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들었지만 역마다 표를 다시 구매해야 하는 시스템은 상당히 번거롭게 느껴졌어요. 부모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청소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사람이 많은 곳이나 골목길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건 미국과 똑같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그 이상으로 어떤 장점도 없었죠. 결국 저의 첫 일본 여행은 그렇게 실패한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 들었던 것처럼 환상적이지도 않았고 저의 미래를 꿈꾸기에도 한참 부족해 보였어요. 부모님의 말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궁금해졌죠. 부모님이 별로라고 말했던 한국도 그대로일까? 분명 전공 수업에서 배울 땐 IT 강국이라고 들었는데 일본이 더 발전된 나라지만 이 정도면 한국은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건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일본 여행 일정을 줄이고 비행기 표를 끊고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더 이상 일본에 머물러도 궁금한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IT 강국 한국의 실체가 궁금해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출발했는데 도착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와 전혀 달랐어요. 전공 수업에서 듣던 것처럼 상당히 발전된 한국은 오히려 미국에서 느끼지 못한 다양한 편의성까지 경험할 수 있더군요. 정말 신기했어요. 만약 부모님이 말한 20년 전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불과 20년 만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발전을 해낸 거잖아요. 제가 직접 보고도 믿기 힘들었던 만큼 부모님도 저의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일본과 한국이 그럴 리가 없다며 오히려 여행을 허투루 하고 왔다는 핀잔만 받았죠. 부모님께 일본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선진국이었고 한국은 영원히 성장하기 힘든 후진국이었나 봐요. 그랬기에 한국으로 취직했다는 걸 말한다면 안 된다고 반대하실 게 너무 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출국을 앞둔 지 3일 전쯤 알려드렸어요. 사실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취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자주 찾아뵐 순 없다고 전했죠. 가까운 곳이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했기에 헤어짐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완전히 비밀로 할 순 없더군요. 부모님은 예상했던 것처럼 한국에 가지 말고 당연히 일본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제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고 강하게 알려드리면서 한국을 결정하게 된 여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험했던 건 믿지 않으셔도 제가 느끼기엔 일본에서 배울 점은 없었고 특히 IT에 관해서는 더욱더 그렇다고요. 전공 수업에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IT 기업은 한국에 있지만 일본은 10위는 물론 100위 안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죠. 무엇보다 여행 갔을 때 전체적인 느낌이 부모님이 경험한 걸 토대로 비교해 본다면 일본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 간 느낌이고 한국은 미래로 간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한국은 미국에도 없는 주문 시스템을 작은 카페에서도 쉽게 찾아볼 정도로 선진국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님은 믿지 못하였고 제가 한국으로 출발하는 그날까지 무려 3일 동안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권하시더군요. 제가 경험이 부족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라고요. 부모님이 일본에서 살았던 시간들이 지금까지 플러스로 작용될 정도로 좋은 경험이었다며 해외 취업을 권장하지만 한국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말로 전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적응하는 대로 한국에 초대할 테니 눈으로 직접 보시고 그래도 부모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적극 수용해 일본으로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조건도 덧붙였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잘 지내는지 자주 전화를 하시며 제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기억 속에 한국은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된 도시였어요. 그런데 아직 어리게만 보이는 딸내미가 혼자서 그곳으로 갔으니 안전이 걱정되신 것 같았죠.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부모님께 비행기 표를 보내드렸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을 경험해 보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취직한 지 얼마 안 되어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해외 생활 경험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꼭 제가 한국을 안내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지내실 것 같더군요. 무엇보다 제가 안전하게 잘 지낸다는 걸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고 한국의 변한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제 걱정으로 한 걸음에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부모님을 마중 나갔는데 공항에서 마주한 부모님의 표정에서 당황하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두 분 다 눈을 부릅뜨고 좌우를 살피셨는데 자신들이 한국에 도착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20년 전 한국에 오셨다면 김포에 있는 작은 공항을 이용하셨을 텐데 그에 비하면 인천공항은 미국에 있는 공항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이죠. 물론 20년 전엔 일본 공항이 최고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 내에서도 인천공항보다 작은 소규모 공항들도 많고 인천공항은 미국 대형 공항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최신 시스템과 쾌적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20년 전 기억에 멈추어 있으니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인 게 너무 당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도착한 후 많은 곳을 다니지 않았는데도 부모님은 감탄하시기 바쁘더군요. 인천공항과 연결된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지하철 내부의 노선도를 보시더니도 대체 노선이 몇 개나 있는 거냐며 손으로 일일이 세보실 정도였죠. 부모님이 과거에 한국에 오셨을 땐 사람만 많아서 불편했던 기억만 갖고 계셨대요. 그에 비해 지금 한국은 상당히 발전해 서울은 물론 서울 주변의 경기 지방, 웬만한 도시들까지 지하철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지하철을 환승할 역이라는 걸 알아채시곤 문 앞에 서 계시곤 하셨어요. 영어로 안내가 나와서 처음 한국에 왔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주 왔던 것 같다며 멋쩍게 웃으시더군요. 20년 전 일본에서 생활할 때는 영어 안내가 없었다며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놀랍다는 감탄사를 내뱉기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서울역 저는 한국에 대해 부모님께만 들었을 뿐 직접 경험한 건 아니라 중 얼마나 많이 바뀐 건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한국이 발전하기 전 기억 속에 머물러 있다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오셨으니 놀라시는 게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최근 일본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전했어요. 일본은 아마 지금 부모님이 가셔도 기억 속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요. 특히 일본은 지하철 노선마다 다른 회사들이 관리하고 있어서 매번 환승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하는데 길을 찾기도 너무 힘들다고요. 또한 혹시라도 역을 지나치게 되면 어느 역인지 찾는 게 어려워 실수를 안 하려면 한 손에 구글 지도를 켜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인터넷이 자유롭지 못해 일일이 체크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발전을 한 나라라며 핸드폰을 꺼내보시라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았지만 핸드폰을 꺼내시는 표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는 걸 볼 수 있었죠. 저는 와이파이가 된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한국은 별도로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 이동을 하며 오후 일정을 찾기 위해 검색하거나 동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고 전했죠.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에 오고 싶었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를 매일같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나라라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내 주위를 둘러보며 지하철에 탑승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검색하거나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걸
확인하신 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부모님은 해외여행을 많이 하신 편인데 이렇게 스마트폰이 일상 깊숙이 들어온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씀하셨죠. 그제서야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저희 선택이 옳았다고 제가 자랑스럽다고 해주셨답니다. 전 너무 뿌듯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많이 머물렀던 것도 아니고 한국에 도착하셔서 인천공항을 둘러보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아주 짧은 순간에 한국의 달라진 모습을 인정하시고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셨기 때문이죠. 전 이렇게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한국인 특유의 민족성 때문인데 아마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볼 수 없을 거라며 저도 모르게 한국인이 된 것처럼 부모님께 말하고 있더라고요. 어느덧 환승할 역이 다가오고 부모님께 지금부터 한국의 특별함을 또 하나 보여주겠다고 절 따라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내려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부모님은 특별한 걸 보여준다고 말하더니 버스 정류장으로 온 걸 의아해 하셨어요. 제가 장난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내 환승해야 하는 버스가 도착하고 지하철에서 찍었던 카드로 버스 요금을 결제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하철을 탄 후에 버스를 타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한국의 특이한 환승 시스템을 설명해 드렸죠. 그 순간 저는 부모님의 눈이 커지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 겪어본 광경에 넋을 잃으신 듯 무슨 마법이냐고 물으셨죠. 전 이제 한국의 매력이라며 자세한 건 한국에 머물면서 부모님이 직접 경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어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한국에 와서 저도 배웠으니까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치른 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거라는 세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빠르게 도약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당당히 세계를 호령하는 선진국이 되었는데요. 한국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